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빠졌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만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미국의 물가지표 높게 나오면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0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였고 12월보다는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로 연결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년 대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각도를 보면 뭐 근원이 됐든 원래가 됐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만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떨어지면 연말까지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긴축을 세게 해야 되고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연준 인사들이 매파들이 등장해서 강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껴서 매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인사 발언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오늘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5% 넘게 빠졌는데 테슬라 내려가는 재료는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우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리콜 결정이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주에도 또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번스타인에서 신차 효과는 보통 15개월 정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가 딱 등장하면 12개월, 15개월 정도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2년 넘어가면은 잘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주력 차종이 대부분 다 2020년도에 나온 거라서 점유율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0달러에 매도, 지금 주가가 200달러인데 매도 의견을 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지고 이제 2차 전지주도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에코프로가 전환 청구권, 그러니까 6만 3천 원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서 이거 49만 주가 또 상장돼서 물량으로 바로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더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시장 안 빠지게 막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면서 또 지수가 낙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연준 인사들의 센 발언이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 올해 6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봤더니 금리를 그때까지 3번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래서 5.25에서 5.50까지 갈 확률을 52%나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말에 금리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높은 확률이 5.0에서 5.25인데 이게 한 달 전에는 가장 높은 확률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0에서 4.75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이제 좀 안 하거나 할지도 모르긴 하는데 해봤자 뭐 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신흥시장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커졌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하락했을 때 받아내는 매수세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와 금리 변수가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은 하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오늘 미증시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 때까지는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였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뒷부분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전해지면서 빠졌는데 그걸 감안해도 원래 매파들인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심하게 빠졌지? 그러니까 0.5 얘기 나온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미증시에서 초단기 옵션 거래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이게 막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옵션 거래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만기도 적어서 어떤 추세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 살자 이런 거래가 집중돼서 뒷부분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뭐 글로벌 증시 뭐 총집결해서 뭐 단타에 먹는 그런 국면이 나타난 것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했는데 이번엔 또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또 팔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릴 때 금융투자는 매수로 들어오는 날이 자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틀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도 매수하는 날이 또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투자가 사는 날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고 이렇게 돼야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좀 엇갈리는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등락만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근데 코스닥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 패턴이 깨지는지 요 구도도 이제 주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종목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기존 어저께 전차 2차 전지 매수했었잖아요. 오늘은 2차 전지는 매도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전차는 좀 매수를 했고, 어제 2차 전지 대신에 오늘 이제 금융주를 다시 매수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외국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 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은 매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금융, 금속, 이거 철강 이런 거 전부 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은 어쨌든 몰려달리면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좀 구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일부 바이오주, 뭐 이런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많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일관되게 좀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 쪽에 걸려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지만 대신 이제 뭐 업종 내에서 골라서 넣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오늘 치우쳤는데 이게 다음 주 되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것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슈를 보면 연준 인사들이 맹활약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금리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이 딸려서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320원까지를 제가 상단으로 이번 걸 보고 있는데 이 전후에서 이제 떨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시장이 좀 그러니까 박스권이지만 아래쪽에서 주로 노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애플, 오늘 애플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는데 테슬라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둘 다 빠지면 이상해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오늘 둘 중에 하나라도 선방을 하느냐, 이제 아니면 반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코스닥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를 포함해서 최근에 코스닥의 패턴이 4주 올라가면은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양봉이 이제 주봉으로 4개가 나오면 좀 그 다음에는 버거워하더라. 그래서 오늘 윗골이 저렇게 달리고 해서 일부는 물량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될 텐데, 물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쪽으로 잡아먹을 거냐, 어떤 쪽에서 그 물량을 받아 먹을 거냐, 그 매수 자금을, 그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움직이는 2차 전지, 이제 다음 종목 뭐가 되는지. 오늘 뭐 철강금융건설 올라가는데 사실 이 스토리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철강주나 금융주는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 이슈 부각될 때 움직이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재건 뭐 이쪽하고 엮여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토리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스토리라서 조금 경계가 있다. 요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 50bp 뉴스가 나왔잖아요. 로레타 메스터가 2월에 0.5%포인트 이제 올릴 이유가 있었다. 근데 안 올린 거야. 사람들이 안 올렸어. 자기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임스 블러드도 3월에 0.5%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0.5%포인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연준의 투표권입니다. 연준의 투표권인데 로레타 메스터나 블러드는 작년도에 투표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말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연준 회의에서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없다가 이제 생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 패트리 갖고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없다가 생기는 사람, 뭐 닐 카시카리 정도만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없다가 생긴 사람들, 로리 로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중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사람 둘 발언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졌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투기적인 장세라고 봐야 돼요. 변동성이 되게 크고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ADR이 높아서 물량 소화가 필요하고 치고받고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주까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받는 장세 속에서 지수의 의미 두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요 점도 계속해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릴라 리서치 카페, 이거 저도 몰랐는데 되게 많이 업계에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유명한 카페에 들어오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여기 고릴라 리서치 가입 안내 있으니까 요 가입 안내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제가 매일도 올려드리고 있지만 주말에 좀 시간 나실 때는 여기 실시간을 누르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했던 거가 주로 이제 좀 길게 보는 시황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뭐 2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차별화 장세가 심해진다. 최근의 증시가 흔들리는 이거는 시간이 좀 긴 거라서 좀 여유 있을 때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방송 보시고 주말에 언제 시간 있으실 때 특히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는 물론이고 꼭 좋아요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